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날씨가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멀리 안 나가고 이 집 근처에서 촬영을 합니다. 저기 내 집이 보이네요. 저 오토바이 앞에 있는 집이 제 건물입니다. 2층 단독인데 아담하니 참 좋습니다. 이 여자만 한 명 있으면 되는데 이 참 여자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민주주의와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와 카르텔. 내가 하는 이 저출산과 대책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민주주의와 카르텔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민주주의와 카르텔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떠들어대고 노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카르텔. 지금은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또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온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라는 것도 콩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 이름이에요. 이 민주주의가 뭔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는 근대의 철학자와 중세의 철학자, 고대의 철학자가 아주 극혐했던 이 사회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자들이 극혐한 이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패거리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뭐냐? 바로 패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패거리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미친 제도가 바로 이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얼마나 미친 제도냐? 네가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를 쳐다봤단 말이지. 너는 시선 희롱죄야. 징역 3년에 처한다. 억울하면 가서 재판받아. 재판받아서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대한민국 남자가 쫀쫀하게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네가 길을 가다가 여성과 0.33초 스쳤단 말이지. 너는 아주 나쁜 추행범이야. 따라서 징역 5년에 처한다. 억울하면 가서 무죄 받아.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대한민국 남자가 그런 걸 가지고 쫀쫀하게 그래. 대범하지 못하게 시지. 네가 신랑이 돼가지고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단 말이지. 아주 나쁜 놈 아이가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리고 이놈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뜯어낼 게 많아. 따라서 빠져나가면 안 돼. 그래서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어떻게 추가하느냐? 네가 신랑이 돼가지고 신혼사회차에 신부를 안아봤단 말이지. 이 천하의 몹쓸 놈 아이가. 너는 강간미수야. 왜냐? 신혼사회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봤으니까 강간미수야. 억울해? 억울하면 가서 재판받아. 재판받아서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물론 조금 머리 아플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도 한 서너 명 써. 가서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대한민국 남자가 대범하게 놀아야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가서 무죄 받아. 여러분, 이게 바로 카르텔 정치입니다. 그리고 패거리 정치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집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바가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죄야. 그것은 아주 죄악이야. 그러면 성관계는 어디서 하는가? 우리 종교단체에 와서 이놈 저놈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야. 종교단체 내에서 많이 파가되는 것은 박으면 박을수록 좋은 거야. 따라서 부부간에서 집안에서 성관계하는 것은 죄악이니까 종교단체 와서 이놈 저놈하고 파가돼. 그건 죄악이 아니야. 아주 칭송할 만한 것이야. 물론 뭐 집안의 통장은 이 종교단체에 맡겨놔야 되겠지.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패거리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패거리를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 이해하시겠습니까? 카르텔. 내가 왜 이 카르텔 이야기를 하느냐?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행복이 흥망성쇠. 이것은 바로 이 제도가 쥐고 있고 법이 쥐고 있고 행정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와 행정. 이것은 일반 서민들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과 제도와 행정에서 문화가 꽃을 피우고 기술이 꽃을 피우고 사람들이 미래가 연걸어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합법적 부부가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고로 징역 3년에 처한다. 이렇게 해야 돈이 되는 집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그러한 집단은 합법적 부부가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강간이다.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라고 해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를 뭐 하게 됩니다. 신혼 4회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미수다 라고 해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친 집단이 법과 행정과 제도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왜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박으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밤이고 낮이고 서로 박아대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과 애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또 박아대는 것입니다. 후사를 두고 알콩달콩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됩니다. 돈 말입니다. 돈.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법과 행정과 이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안아요? 이 사람들 부끄러움 같은 거 없습니다. 전혀 못 느낍니다. 왜냐?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당연하느냐? 바로 돈입니다. 돈. 돈에는 애배미도 없습니다. 돈이 환장병 들리면 위아래를 모르고 좌우를 모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법과 행정과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 나는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 못하고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도무지 박을지를 못해요. 박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박으면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애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통로를 막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통로는 바로 몸이 대화입니다. 이걸 막아버려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그러면 마누라는 어디 가서 박을 수 있느냐? 바로 A 종교단체, B 종교단체, C 종교단체. 종교단체에 가서 밤이고 낮이고 박아댑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밥숟가락 뜨면 바로 종교단체 가지고 하루 종일 종교단체에서 삽니다. 여자가 뭐하러 종교단체 가서 하루 종일 살아야 되지요? 종교단체가 돈 주나요? 아닙니다. 밤이고 낮이고 이놈 저놈하고 박아대려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 하나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쎄 빠지게 돈 버는데 정신 없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눈물 흘리고 저리 눈물 흘리고 일하는데 힘이 들어서 옷이 땀에 젖고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만은 남편은 모릅니다. 그 시간에 자신이 마누라가 종교단체에 가가지고 열심히 박아대고 있다는 것 절대 모릅니다. 마누라가 집에 와서 남편 여러분들에게 여보 나 오늘 종교단체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구마 10개밖에 못 먹었어. 내일은 한 15개는 먹을 생각이야 라고 말할 줄 알았나요? 여자가 나 오늘 고구마 10개밖에 못 먹었어 라고 당신한테 이야기할 줄 알았나요? 여러분 어떤 종교단체에서 11조를 받습니다. 11조 11조가 뭐냐? 10%에다가 부가세 1%를 더해서 11조입니다. 10%에다가 부가세 1% 더해서 11%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가 무슨 국가입니까? 지가 무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자인 줄 압니까? 부가세 1%를 받게. 그러나 남편이 3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에 부가세 1% 해가지고 33만 원입니다. 여러분, 니 집 개 이름 같아요? 여러분, 300만 원 버는 사람이 33만 원 내주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나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교단체에서는 또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줍니다. 그 빌려주는 돈에 고리 이자를 붙여서 빌려줍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종교단체에 있는 여자는 박으면 박을수록 벌리면 벌릴수록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종교단체가 뭐 경전을 팔아서 돈 버는 데인 줄 압니까?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구멍을 벌려라 해서 돈을 벌고, 남자는 어떻게 하든지 주먹으로 좁혀라 해서 돈 버는 데가 종교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에서는 이 종교단체의 만행에 대해서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종교단체의 발 아래 굽신굽신하면서 말씀만 나세요, 우리가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곧 돈이고 사람이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에서는 사람이 곧 돈이고 사람이 곧 힘이다, 이게 아니고 힘이 곧 돈이고 돈이 곧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누가 위에 있느냐 누가 아래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는 종교에 미쳐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미치다 못해서 종교 전쟁 국가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에서는 이 종교단체를 형님으로 섬깁니다. 형님, 말씀만 나세요. 저희들이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없다, 불가능한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종교단체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와 행패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 누구냐? 바로 우리 5060입니다. 5060. 내가 왜 나서야 돼?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밑보여야 돼? 내가 왜 싫은 짓 해야 돼? 내가 왜 내 돈을 써야 돼? 그리고 말합니다. 데모는 10대나 20대가 하는 거야. 우리같이 늙어 빠진 인간들이 뭘 데모를 해? 우리는 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콩고물에 떨어지는가 해가지고 쳐다보면 되지. 우리가 왜 났어? 내가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데, 내가 10원짜리 하나 아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내가 났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 5060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절규합니다.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나야 돼요? 도대체 남자 어디 있어요? 내가 나이 40에 먹었는데 솔로예요. 내가 여자가 돼서 나이 40이나 처먹더라 고구마 구경을 못했어요. 남자 고구마 어디 있어요? 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자가 멀리서 다가오면 이렇게 한쪽 끝으로 가가지고 딱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바로 딱 섭니다. 이 길에 지나가세요, 안전합니다 라고 합니다. 젊은 여자가 그러면 남자가 다가가가지고 저 말 좀 붙일 수 있을까요? 저 아직 솔로인데 여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저 결혼 안 했으면 저하고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야 정상 아닙니까? 왜 여자가 이 길에 걸어오면 남자가 바로 이렇게 벽으로 가가지고 딱 돌아가지고 딱 서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남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홍기가 다 됐는데 어디 여자가 없나? 앞에 여자가 걸어오면 유심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는 몇 살이나 먹었는가? 키는 얼마나 되는가? 몸매는 어떻게 되는가? 체형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말에 붙여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자를 쳐다보는 즉시 시선 희롱죄가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여자가 남자가 저 밑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떠들고 있으면은 유심히 보면서 내가 저 남자한테 말을 건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남자가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큰 한 5, 60은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남자한테 돈 좀 뜯어낼 수 있을까? 저 남자하고 모텔에 들어가면 꽃이나 지대로 쓸까? 뭐 이렇게 계산을 잡고 와가지고 얘기를 건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 절대 그래 안 하지요. 그래 하면 뒤지는 줄 알지요. 그러나 일반 여자는 남자가 늙으스름하게 해가지고 이 휴대폰을 들고 이 떠들어 싸면은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지요. 지갑이 두둑한가 안 두둑한가. 옆불떼기 보니까 양쪽에 지갑 이 주머니가 블록하게 나와 있는데 휴대폰도 들고 떠드는 거 보니까 목소리도 좀 카랑카랑해 보이고 돈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럼 가서 한번 낚아볼까. 그리고 다가와서 저 얘기 좀 붙일까요? 왜 그러시오? 나 시간이 많은데 이 당신하고 모텔 가서 놀아줄 수도 있는데 빨가벗고 뭐든지 해도 돼요. 대신 좀 살살 달아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데 나 돈 좀 줘요. 그래서 혹시 얘기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에 붙여봅니다. 이렇게 일본 여자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는 종교단체에 가서 이놈저놈 바가대면서 고구마 10개 먹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자기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남자한테 다가가서 저 시간 있어요? 나 시간 많은 여자요 라고 이야기하면 뒤지는 줄 알지요.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카르텔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카르텔. 그리고 이 카르텔이 이렇게 돈에 미쳐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고 또 이 얘기 가지고 한 프로 더 찍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모두 좋은 날 되시고 모두 파이팅 합시다. 이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